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인문 독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가 3개입니다. 3개. 자, 해보겠습니다. 자, observation is a skill. observation은 관찰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앞에서 했죠. 선생님 말로만 합니다. observer, 관찰하다 혹은 어디에 진술하다 이런 의미 된다 그랬죠. 참석에서 진술은 observer라 그랬죠. 그리고 observance는 준수하다, abide by의 의미로 쓰일 때 명사형은 observance라 했습니다. 이는 관찰입니다. 자, observation은 하나의 스킬이다 했는데 이때 스킬은 ability 의미입니다. 하나의 뭔가 능력이다.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타고난 능력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뭔가를 갖다가 이 내용이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딱 목격하는 단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뭔가 어떤 자질,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다 이런 말이죠. 자, you see, but 인용을 했습니다. 자, see라 나오죠, 그죠? 보기는 해. 당신이 보기는 하는데, but you do not observe. 관찰하지를 못한다. 우리말로 관찰이라 그냥 해석을 하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comments 이렇게 셜록 홈즈겠죠?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to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his assistant, Dr. Watson. 이때 왓슨 박사가 셜록 홈즈의 조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수인 왓슨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죠. 어디에서? In one of their cases 이래 되어 있습니다. 셜록 홈즈 탐정이니까 그 사건이겠죠, 그죠? 여러 사건 중에 한 사건을 갖다가 인할 때 이때는 좀 진행의 의미로서 그 사건 속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건을 갖다가 다루는 과정에서 즉 다루면서 어느 한 사건을 그들이 맡은 어느 한 사건을 다루면서 셜록 홈즈는 그의 조수인 왓슨 박사에게 당신은 보기는 하지만 관찰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see와 observe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At the lowest level, 자,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런 말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imply와 연결을 시키면 그럼 여기 나온 이때는 뭘 가리킬까요? see를 가리킬까요? observer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observation이라고 처음에 문장에서 냈죠, 그죠? 이게 see라 생각하고 이 의미를 가지고 이게 see구나 하면은 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observation입니다. observation이라는 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the ability가 나오죠, 그죠? 능력이다라고 지금 했죠, 그죠? 그러니까 observation이 하나의 스킬, 능력이다 했기 때문에 그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능력은 뭐냐 하면은 to see, 자, 어떤 능력을 갖다가 의미하냐 하면 to see what is actually in front of you. 즉, 당신 바로 앞에 딱 위치한 어떤 사물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인지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다. 이래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특히 사회과학에서 개념 정의를 할 때 광의의 어떤 정의, 협의의 정의 이렇게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그것은 곧 바로 누군가 앞에 자신 앞에 딱 드러난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다. 자, as scientists know, 자, 과학자들은 알고 있듯이 this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이 ability입니다. 있는 사물을 그대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is not as easy as it sounds. 그 들리는 소리만큼, 즉 말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야기죠. 과학자들은 그걸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과학자들은 첫 번째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객관적 관찰이죠, 그죠? 객관적 관찰.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주관적 관념을 갖다가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관찰을 통해서 뭔가 가설을 세우죠, 가설. 자, 이 가설을 세워두고 이 가설을 갖다가 가설이라는 것은
이론이 되기 전 이전 단계의 어떤 학자의 기본 개인적인 어떤 로직입니다. 논리입니다. 저거는 저런 현상은 아마 이러이러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데 그 아무도 안 믿어주죠, 그죠? 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어쨌든 수집해야 됩니다. 이 가설을 증명할 여기서 관찰한 많은 현상들이 데이터로서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스스로 연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연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 유용성이 있다 하면은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게 아니다 하면은 뭡니까?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설로서 남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잡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뭐 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그죠? scientific approach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어떤 방식이 이제 사회과학이나 뭐 인문과학까지 이렇게 이제 원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학, 인문, 이것도 뭐 인문은 인문과학이라고 하고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사회는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사회학에 있어도 사회학의 어떤 연구 분야에서도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을 가져와 가지고 사회 현상을 갖다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이해할 수 있겠죠? 자연 현상을 다루는 이 본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연구 방법이 사회과학에도 그대로 원용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 한다, 이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 관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딱 본다라는 거 말만큼 쉬운 게 아니다. 왜 자꾸 뭔가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it's almost 거의 불가능해. 자, to be totally objective. 전적으로 모든 주관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객관적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어떤 현상을 관찰하듯이 어느 정도의 어떤 주관은 개입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부터 이제 we tend to see what is not allayed. 이게 뭡니까? subjective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almost impossible 하냐?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레이 또 부사 하나 나왔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본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딱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딱 바라볼 때도 그 대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니까 어느 정도의 주관은 반드시 개입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묘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subjective한 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찰 능력이나 아니면 뭐 인식이나 아니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로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다는 의미냐? 즉 주관적이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주관적으로 본다. 그런데 과연 이 주관적이라고 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이냐?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That does leave some.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수의 어떤 주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는 그 행위가 does 해놨죠. 그게 다시 좀 강조하는 겁니다. does leave some creative possibilities. 뭔가 다수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기가 불가능해. 왜? 우리는 다소 주관적으로 보거든. 그런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뭔가 다소 또 창의적인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도 진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논리는 전혀 문제가 없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주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어떤 주관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therefore 여기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As Gustave Flaubert가 딱 쓰고 있듯이 썼듯이 there is an unexplored side, 그래서 to everything. 자, 우리가 보는 목격하는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탐색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자,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이면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이죠. Looking at things with our eyes. 우리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갖다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는 이미 우리 알고 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바라본다 해놓고는 여기는 왜 또 instead of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바라본다 해놓고는 왜 또 우리 눈으로 안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논리가 탁탁 뒤집히는 듯한 그런 어떤 글의 전개인 듯한데, 그래서 좀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했는데 우리 눈으로 안 본대. 도대체 이 양반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We look at them. 그 사물을 with a memory. 어떤 기억으로 본다 이 말이죠. 뭐로? What others have thought. 뭐야 이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것을 갖다가 기억해서 그것을 본다 이 말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 그런 어떤 성향이 다분히 있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이 본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오니까 이 주관적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 고유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관찰해 놓은 어떤 그 결과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생각인 양, 내 자신의 생각인 양 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의 그 가상 환경, pseudo environment하고 사회학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stereotype,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것이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 기술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어떤 관점이고 지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Unexplored side to everything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이래 있으면은 지금 이 밑에 이야기만 하면 이 주관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으로 보는데 이게 our 것이냐 우리 것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보는데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것은 실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독특한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번뜩인다든지 하면은 이쪽 부분을 가지고 사물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사물의 측면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거지. 그죠? 우리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나 아주 독특한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보는 이것은 남아있다 이 말. 이 남아있는 이 영역이 어디냐면 unexplored side to everything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지식이나 관념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은 엄연히 남아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직관력과 창의력이고 이것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이 대상이 지금껏 바라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측면을 보일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글이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쌤이 그렇게 뒤로 가면 가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냥 자꾸적으로 쭉 해석을 하면서 뭐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해석이 됐으니까 이래 넘어갈 성질의 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creativity겠죠. 그죠? 창의력인 겁니다. 창의력. 진정한 창의력은 뭐냐?
그림으로 그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뭔가 이런 관찰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남아있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 뭔가 전혀 다른 어떤 사물의 어떤 현상의 측면을 볼 수 있다. 그 의미가 바로 unexplored side to everything. 이게 지금 팩트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스타프 플루베르가 지금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죠? 무슨 사물이든지 그게 탐색되지 않은 측면, 부분이 반드시 남아있다. 왜? 그것은 관찰자의 능력에 따른 직관, 창의성에 따른 어떤 창의성에 남겨둔 몫으로 남겨둔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이 글에는 대부분 다 인문 사회학, 그죠? 이런 쪽에 지금 글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이 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은 역사, 특히 역사 어떤 연구에 있어서 기본 ABC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historians, 역사가들은 have a very difficult job. 정말 어려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고는 whereas 뭐 하는 반면 우리가 뭐 while로 이렇게 뭐 보통 생각을 하죠. 같은 뜻으로. 자, well, journalist, 언론인들이겠죠. 언론인은 deals with events, 어떤 사건을 다루냐면 ing니까 진행입니다. in the here and now. 여기 지금 정관사 the를 붙여가고 the here and the now 해가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는 반면 역사가는 자, is ing죠. 그래서 여기 open 빈도부사가 들어가서 is always ing 이런 형식으로 always를 이어서 이해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역사가들은 무조건 이것만 다룬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서 진행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조금 강조의 의미, 그죠? 근데 오픈이 왔기 때문에 흔히 이런 것들만 다루는 경향이 흔히 있다 이 말. 그럼 역사가들 중에 뭐 현대 역사나 꼭 지나간 역사만 다루는 사가들이 있겠습니까? 뭐 하다 보면은 현대사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분석해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꼭 옛날 것만 다루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팩트로 쓰고 있습니다. 저 언론인의 본래 직업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팩트로 딱 던져버리고 밑에 쓰는 진행형을 쓰고 오픈을 쓰는 게 흔히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with the dealing with the events that happened, 그죠?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역사가들은 흔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the people who, 자,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involved, 여기까지입니다. involved in the events that happened to a long time ago. 이 의미가 자체에 숨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런 역사적 사건에 뭐 연루되었던 혹은 가담했던 뭐 참여했던 사람들은 may now, 지금은 be dead, 죽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언론인들은 이 언론인들을 조금 넓은 어떤 범주에 어떤 그 역사가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면 지금 현재 어떤 그 사실을 기술하죠, 그죠? 조선시대 보면 뭐 성정원 일기 이런 게 있었죠. 항상 왕의 옆에서 이렇게. 그건 아마 뭐 흔히 조선왕조실록을 갖다가 그 성정원 일기 어쩌고 이러면서 그 군주의 어떤 일상을 갖다가 옆에서 기록한 거는 우리나라가 어쩜 뭐 최초 뭐가 아닌가 이런 하는데 아마 우리 조선시대 결국 중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바로 왕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록하는 아마 뭡니까 성지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책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이 뭐 성정원 그 성지들이 받아 쓰는 거라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걸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어떤 사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 역사를 갖다 기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written accounts. 자, the written accounts from the time. 그 시대입니다. 즉
사가로 기록되어 있는 시대. 그 시대의 어떤 기록물들이죠. written accounts. 만약 기록물이 존재한다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니까, 존재한다면은 그 시대의 기록물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역사가들의 어떤 연구물, 혹은 역사를 기술해 놓은 것이죠. 그죠? narrative of event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까?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들은 아마 maybe all historic, maybe all 이래 됐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an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숨어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Which the historians have to base his reporting on 이래 됩니다. 타동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목적어고 그들의 어떤 기술인데 이게 on which로 가서 on을 갖다가 선행사로 받는 which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역사가들이 자신의 어떤 역사 기술에 기초를 두어야 할 전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즉 사료로서 삼아야 할 자료로서 그것이 전부일 수 있다. 그거밖에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뭐 그 시대 기록물이 있다면 기록물이나 혹은 다른 역사가들이 연구해 놓은 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갖다 기술해 놓은 것이 지금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자신의 어떤 역사 기술의 기초로 삼을 어떤 기초 자료로서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 그 외에 거는 없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역사가 왜곡된다. 자, 보겠습니다. He has to hop. 그래서 이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떤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 Past historians. 그 이전의 역사가들이 have done their research. 그죠? 그들의 연구를 갖다가 이제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해놨냐면, have done their research and have built their arguments 하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have done과 have built를 모두 다 as sound as 이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as sound as possible. 죠. 가능한 한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without fallacy입니다. 자, 오류 없이 있는 대로 그대로 기술하고 우리 앞에서 observation도 하고 see도 했죠. 그죠? 그것도 연결이 되죠. 자,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기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갖다가 딱 해놨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왜곡된 역사 사료를 가지고 역사를 아무리 기술해봤자 역사라는 것은 첫째가 팩트인데, 그죠? 역사의 어떤 그 사실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는 그런 어떤 대열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Interpretations through time. 요거는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vary, 변화하고, 그죠? 이건 뭐 종류의 variety로 보면은 뭔가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고 또 본래와는 다르게 변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they include 그 해석에는 역사 해석에는 뭐가 담겨 있다? 역사 해석에는 the perspective 어떤 관점인데 이게 P가 좀 강하다 그랬죠. 좀 버티는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보통의 어떤 시각 관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학자적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관점, 관념입니다. A particular time, 어떤 특정한 시대죠. 그죠? 그리고, about an event. 이게, abaut는 perspective, 요래 가는 겁니다. perspective of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떤 한 사건에 관해서는 뭔가 the perspective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되네요. The perspective of a particular time. 그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지배적 가치, 관념이 어느 한 사건에 어느 한 사건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왜 이래요? 자, 어느 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 특정한 시대의 어떤 지배적 관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특정한 시대에서는 다 기본적인 가치관이 이게 달라지겠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려시대 때는 불교 중심이었던 문화, 국가였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로 넘어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도전에서부터 뭐 불시자변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첩제 발행 등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막 탄압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만약에 기술들은 불교를 갖다가 굉장히 뭐 높게 평가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기술이 됐을 거고, 조선시대 오면은 불교를 갖다가 완전히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런 기술로 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vary and change 한다 말이죠. 해석이. 자, 그 다음에 is critical.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우리 단어함 했었죠. 뭐가? That we are able to identify. 뭔가를 명확히 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자, not only but also죠. 여기서 not only가 나와주면은 끝까지는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고 쑥 가야 되는 겁니다. 한눈에. Not only the facts and evidence as collected. 자, 그 사실과 증거들인데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이꼴 그대로. 자, collected는 당시에 수집된 모습 그대로죠. 객관적으로 수집된 모습,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와 증거를 갖다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how, 자, identify how 이렇게 절로서 갑니다. 방식입니다. 방법, points of view, 관점이죠. 뭐겠습니까? 저기 나오는 the perspectives입니다. points of view about an event. 그 사건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관점이 어떻게 have changed over time.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정말로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How points of view about events have changed over time.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 불교에 대한 어떤 관점, 역사적 관점. 그죠? 사실 이런 거 다 뭐가 들어갑니까? interest가 들어가죠. interest. 이해관계, 이익에 대한 어떤 관념이 딱 개입하죠. 사실 역사라는 것은 뭐 강자의 역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 고대 국가든 보면은 가장 융성기에 누구나 다 국사 편찬을 합니다. 가장 융성기에 왕권 확립이 크 됐을 때. 그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극성기이기 때문에 뭔가 자랑할 것도 많겠죠. 그리고 왕권이 최고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 기술에 있어 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세력들, 이해관계 얽혀 있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들이 꼼짝을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왕권으로서 모든 걸 갖다가 뭐 왜곡하고 싶은 거 왜곡하고 부풀리고 싶으면 부풀리고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대부분 국사를 편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란 결국 강자의 역사다라는 건데, 물론 이거는 권력적 측면, 현상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또 측면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정본이다, 아니면은 뭐 사본이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어떤 삼국사기, 그 사마천의 뭡니까? 사마천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그 어떤 편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쭉 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뭔가 권력적 현상을, 객관적인 권력적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뭔가 주관적인 평가가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쪽은 이 일련의 삼국유사 같은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에서 선 기록물들이 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 두 종류를 그런 어떤 두 종류의 여러 사료들을 갖다 객관적으로 취합하고 또 그리고 학자적 양심에서 아주 중립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역사는 기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관련되는 이야기니까요. 쭉 해봤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 시시콜콜하게 뭐 누가 몇 년도에 어느 왕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고 뭐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이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거죠, 그죠? How points of view about events have changed over time. 어떤 관점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쭉 변화되어 왔는가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가의 관점인데 보다 더 객관적인 팩트의 어떤 관점으로 가면은 그 역사적 사실이 어떤 흐름을 타고 이렇게 쭉 변화해 왔는가라는 거, 이거 갖다가 먼저 전반적인 흐름, 즉 나무로 치면은 뿌리와 그죠, 기둥을 갖다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역사 공부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더 정확한 어떤 역사관을 갖다가 갖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 역사가 보면은 사회문화적 역사보다는 권력 현상에 좀 이렇게 치중한, 그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뭐 쌤 생각은 그냥 혹시 이제 한국사, 국사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권이 있고요. 왕권이 있고, 이게 이제 신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왕도 정치라 하면요. 왕도 정치. 왕도 정치로 가면은 이거는 곧 민입니다. 민본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권 아래에 뭐 민본, 민중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쌤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이 뭐 왕이 패도를 하고 뭐 이렇게 패도 정치를 한 왕들은 이 신하들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짝짝꿍 한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물론 정도전이 이제 처음에 조선을 건국할 때 그 건국 이념이 뭐였습니까? 뭔가 신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어떤 그 왕조 국가를 갖다 꿈꿨죠, 그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태종 이방원에 와가지고 1차,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그냥 무산이 되고 예나 똑같이 강력한 왕권 중심의 어떤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쭉 이어져 오죠, 조선이. 그랬을 때 어쨌든 보면은 신권과 왕권의 부단한 어떤 대립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 신하들이 과연 왕도 정치를 행하는 군주가 있다면 이 군주를 도와가지고 정말 이상적인 어떤 즉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어떤 그런 민본의 어떤 왕조를 갖다가 정립하고 그것을 과연 구가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쌤 생각은 여기는 전부 다 사익입니다. 사익.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달, 우리 집안에 누구가 몇 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그죠? 그리고 이 승리학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조직과 전통, 권위를 갖다가 엄청 숭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왕에 대한 어떤 이런 충이라는 어떤 개념은 당연히 있었겠지만은요, 심지어는 이 충조차도 이 사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다. 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대 정치판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 하는데 국민은 어디 있는지 쌤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쌤은 이런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이라는 것은 정말 현명한 왕도 정치를 행하는 군주가 왔을 때는 민과 이 왕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세력과 이익이 부단히 충돌하면서 때로는 왕권이 강해졌다가 때로는 신권이 강해졌다가 왕권이 강해졌다가 신권이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라고 쌤은 그냥 봅니다. 쌤 개인적인 어떤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즉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노비 앙금법, 노비 환천법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 왕권과 신권의 다툼이죠. 노비 앙금법은 하나 예를 들면 노비 앙금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권이 너무 이 사적인 세력이 강해지니까, 즉 일반 평민들이 뭔가 경제적인 도조제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작을 하고 세금을 갖다가 어쨌든 내야 되는데 못 내 가지고 노비로 전락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점점점 신권의 세력이 커지죠. 토지도 넓어지고 밑에 거느리는 노비 수도 많아지고, 이게 유사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병화 돼 버립니다. 몽둥이 하나만 딱 쥐면은. 그럼 왕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팽창되는 거, 확장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에 양민이었던 사람이 노비로 이렇게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락한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평민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죠? 평민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준 이 노비 앙금법입니까? 노비 환천법입니까? 쌤도 지금 살짝 헷갈립니다. 노비 환천하면 노비로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십시오. 쌤 이제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반대로 이제 뭡니까?
반대로 또 왕권이 미약해지고 신권이 막 강해진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양민으로 돌아갔던 이 녀석들 중에 또 막 출연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추노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노비를 추적하는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다시 또 노비로 떼돌리는 이런 어떤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부단한 대립인데 겉으로는 충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뭔가 이 한 통 속인 것 같은데 전혀 동상이몽, 오월동주입니다. 쌤이 보기에는 단지 이렇게 되고 그 이제 백성들은 현명한 어떤 군주를 만나면은 뭔가 좀 태평과 풍요를 갖다가 살짝 구가하다가 다시 이쪽이 득세하면은 다시 수탈, 핍박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어떤 요동치는 역사 속에 있고 이건 현대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현대가 여러분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중세하고 고대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러한 흐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럼 쌤 생각에는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정도. 더 내려갈지 여기서 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이야기하면 또 긴 잡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글은 어쨌든 사료가 온전해야 된다. 사료에 대한 왜곡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집한 사료의 왜곡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가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시대에 어떤 가치가 개입되는 건 물론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객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역사학과 역사 연구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챙겨두고 있어도 뭐 이와 관련한 글들이 나오면 굉장히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좀 재밌는 글인데요. 이 지금 창조주의 마음속으로 이 지금 글쓴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창조주의 지금 마음을 갖다가 글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자, when I found 내가 뭔가 발견했는데 이게 우순이 하나 나오죠. 우리 저 앞에서 공부했던 거 강조니까 강조하는 녀석을 당기고 그러니까 관사가 뒤로 밀려가서 명사와 함께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래 되죠. 그죠? So astonishing a power 그리고 placed within my hands. 즉 내 손에 내 수중에 그죠? 내 수중에 딱 놓여 있는 그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의 힘을 갖다가 내가 딱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알았을 때, I hesitated a long time. 아주 긴 시간 동안 좀 망설였다 이 말, 주저했다 이 말이죠. 무엇에 관해서? concerning 무엇에 관했습니다. The manner 이게 이제 way 방식입니다. 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in which 이렇게 나오죠. in the way니까 I should employ it. employ는 우리가 보통 고용하다라는 건데 사람을 고용하다라는 이야기죠. 고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고용한 사람하고 이렇게 뭐 놀러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make use of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할지에 관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좀 고민하면서 망설였다, 주저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엄청난 힘은 뭐겠습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즉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어떤 그런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although biroq I possessed. 자, 내가 소유를 했는데 the capacity 어떤 능력이냐면 bestowing animation. 자, bestow는 앞에도 했지만 bestow A on B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게 사물이고 뒤에가 보통 받는 대상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안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딱 좀 하사하는 느낌입니다. 하사. 그래서 뭔가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를 했지만 yet 아직은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받듬이보다는 아직 to prepare a frame 요거 이제 frame이니까 틀이죠, 그죠? 틀 이렇게 외형체가 됩니다. For the reception of it. reception은 이때는 뭐겠습니까? anim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animate가 동적이에요. 그래서 animal 하면 동물이라 그러죠.
자, 그 어떤 생명을 갖다가 받아들인, 그죠? 생명을 갖다가 늘 뭔가 외형체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뭐가 다 들어가느냐 하면 with all its intricacies of fibers, 아주 정교한 이 섬유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muscles, 근육과, 그리고 혈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외형체를 갖다가 뭔가 아직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여전히 remained a work of inconceivable difficulty and labor입니다. 즉 어떠한 작업으로 남았다? 어떠한 작업이 있냐면 여전히 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작업이었다. 작업으로 남아있었다. 즉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말이죠. I doubted at first. 난 처음에 좀 의심을 했어. Whether I should attempt the creation of being like myself. 여기서 나오죠. 야, 내가 그걸 해야 하는가? 뭘 합니까? The creation of a being like myself. 내하고 좀 닮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닮은 어떤 한 개체를 갖다가, 존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시도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or, 아니면 one of simple organization. organization이 생명체라고 보면 됩니다. 보다 더 그냥 simple한, 단순한 어떤 그런 생명체. 하나를 만들까? 그러니까 앞에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앞에 뭔가 생명 창조 행위를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녀석들 하고 막 비슷하게 그냥 좀 더 간단하게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아니면 내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죠? 그게 처음에는 좀 이 의구심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망설였다는 앞에 hesitate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But 하지만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이 was too 구문이 나오겠죠. too, 여기 to가 나옵니다. 한참 뒤에 가가지고 그래서 too much exalted, 이 고양됐다는 거, 고무됐다는 거, 위로 완전 올라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By my first success, 내가 첫 번째 한 작업의 어떤 그 성공에 엄청나게 내 지금 상상력이 고무가 된 거지. 이렇게도 만들어볼까, 저렇게도 만들어볼까, 아니야, 나하고 비슷한 존재들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래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permit me, 뭘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걸 그냥 이렇게 허용하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permit 하고 다시 to 부정사 나오죠. to doubt of, 뭐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 my ability to give life to an animal, 어떤 동물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 앞에서 뭘 봤습니까? life 대신에 give life to도 봤고 give birth to도 봤죠. 그죠? 요거는 일으키다. 요거는 누군가를 낳다 이런 말이다 그랬죠. give life, 이거는 그대로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an animal, 그죠? 어떤 동물에게 내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as complex and wonderful as man, 이래 나왔어요. as man, 인간과 같이 복잡하고 정말로 멋있는, 놀라운, 훌륭한 이런 의미 되겠죠. 그런 동물에게도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말이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명체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인간과 같이 복잡하고 그렇게 멋진 그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구심을 갖도록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의구심이 싹 가셔버렸다. 왜? 너무나 막 상상력이 고양돼 있어가지고, 고무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겠죠. 그죠? 아무튼 조물주 창조주의 그 내면을 마치 뭔가 소설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내 보인 재미있는 글입니다. 쌤이 이게 원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좀 오래된 글일 겁니다. 아마 한 19세기 중반쯤이나 어떤 에세이스트가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다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 어순, 그리고 투투 구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세 개를 가지고 독해를 해봤는데, 뭐 앞에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전개되는 그런 글들하고는 조금씩 이제 퀄리티가 조금씩 다르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소재도 좀 특이한 이런 이런 글들이죠. 자, 아무튼 영문 독해 이 시간 이 정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독해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